대통령님에게 보내는 편지. 사회심리학자 조르주 모스코비치는 군중의 시대라는 책에서 개인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군중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로 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사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은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겉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뜬금없이 영화 내부자들에서 어느 언론인이 민중은 개돼지라고 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 대해 나는 분노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쿠데타라는 어느 언론인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일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전직 서울대 교수의 말을 듣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고,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를 숨긴 것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자칭 언론인의 현란한 말장난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나는 서초동 집회에 빠짐없이 참가했고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옳다는 확신과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조국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한 과정이 순서대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국 수호가 검찰 개혁이라는 조국 지지자들의 말만 믿고 부안해동한 나는 뭐가 되나요?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민정비서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시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사회정책비서관실이 관여되었다고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관건 선거를 얼마나 집요하게 비판해왔습니까? 그랬던 대통령님이 아무리 30년 지기의 당선을 간절하게 원하셨다고 해도 참모들의 관건 선거를 용납하셨겠습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라고 모욕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것 아닌가요? 어쨌든 주변에서는 이 사건이 1960년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의 관건선거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60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통령님의 노고가 공연불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서울대학교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로 기억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권인숙 성고문 사건도 변론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그 직원이 주장하는 시장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권 변호사요, 페미니스트인 시장님의 그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왜 그토록 성급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장님은 조사 내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주변에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신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30년을 함께한 동지와 걸핏하면 시비를 거는 언론사가 같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라고 항상 공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 직원에게 보낸 이상한 사진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한 피해자를 공격한 2차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대통령님은 집권 초기부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3년 반이나 지난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마련하라고 재촉합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귀신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악의적인 비난과 함께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면 된다는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말대로 집값을 올리는 재주가 있다면 집값을 내리는 능력도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대통령님이 남은 임기 중에 반드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설사 집값이 잡히지 않아서 내가 폭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대통령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통령님의 선의를 믿으니까요. 능력이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대통령님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해도, 민정수석 비서관이 권력형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자살을 해도 대통령님은 이들을 비난하기는커녕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죠. 다른 대통령들은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매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측근들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측근들을 끝까지 감싸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 조국을 내치라고 외쳤지만 대통령님은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셨잖아요. 정말이지 옆에서 지켜본 측근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런 대통령님을 배신하는 측근이 있다면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부에서는 대통령님이 국민의 수장이 아니라 한 진영의 우두머리로 처신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국민의 수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진영만 챙긴 대통령들의 위선이 정말 싫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것 뿐이잖아요. 마음이 진영을 알긴 하겠어요. 나는 이런 진솔한 대통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설사 저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대통령님을 믿고 따를 겁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